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선선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대야로 고생했었는데요. 어제는 자다 깼습니다. 창을 열고 자다가 추워서 문을 닫고 잤는데요. 이 문을 닫으면서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사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지만 아직까지는 낮 기온이 꽤 높습니다. 좀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이 건강관리 잘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말과 일요일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부터 또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날은 더 선선해지겠고요. 일교차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민선 8기 원주시장지 인수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했던 아카데미 극장의 재생 사업을 재검토 및 중단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아주 명칭이 재미있습니다. 소북 페스티벌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죠. 8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대규모 문화행사들이 예산 감축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강원도정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교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정책 재편에 나섰고 그 직격탄은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들부터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 레거시였던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지난 6월에 열렸던 제4회 행사를 끝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또 다른 대규모 문화 행사들도 재검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내달에 첫 공식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첫 공식을 내달 초에 속초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서 및 영동 북부권의 30여 년 수건 사업이었고 또 강원도의 대표적인 철도 현안으로 지난 2016년에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사업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당관극장의 원형을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죠.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복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민선 8기 원주시장지 인수위원회가 재검토 또 중단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의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원광수 시장은 당초 인수위원회 의견들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또 시청 쪽의 입장도 향후에 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죠. 원주 양성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 직접 자리에 모시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차례 전화로도 또 직접 초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만은 지역 유일한 이 당관극장 건물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든 맞습니다. 그런 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옛 당관극장 건물입니다만은 이게 그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서 복원과 또 활용책을 강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복원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을 제시했어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복원이라는 말부터가 조금 잘못된 거고요. 네.
원주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구입하긴 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뭐 박물관처럼 복원에 그친다는 생각은 시청도 시민들도 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백인 토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내주신 의견들이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큰 줄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복원이라는 말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보고서 자체에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이 복원이란 말은 건물에 무게를 두고 네.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건물의 어떤 참 이거 표현을 하겠죠. 그렇군요. 건물 자체 무게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이것은 아니지 이제 않습니까? 재생 사업, 네. 또 문화 공간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 안에 내부에 어떤 내용물을 채울 것인가, 좀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된다는 그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재생 사업이라고 하죠. 네. 인수위가 지적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또 시민의 호응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그 근거로 첫 번째 근대 역사 문화 사업을 원주시에서 19년, 20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네. 그게 떨어졌는데 그게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네. 사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중앙동에 있는 금성호텔 그리고 가톨릭 센터, 뭐 자해의원 여러 근대 건물들 전체에 대한 중앙동 일대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때 예. 오셨던 심사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아카데미 극장의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쉽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들도 보면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도 개별적으로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에 대한 계획들도 추진해 갔던 것을 보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문화재 신청을 하면서 아카데미만이라도 보존해야겠다. 탈락 후에 했었는데 인수위에서는 그 부분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등록 실패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좀 파악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몇 년여 걸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여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요. 얼마 전에 원주시에서 강원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자문 의견서를 경기대 안창모 교수님께 받았습니다. 네. 그 건축학과 교수님이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이신데 아카데미 극장이 60년대 한국 건축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미학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건축학자로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화관 연구를 하시는 네. 유경희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분도 단순히 대중문화의 오락장으로서의 극장의 역할도 있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북오도민의 사무실이 있었던 그리고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지역민의 상처를 보듬는 공간이었다라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들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입장문에 작성해서 원주시로 좀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 활용방안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네, 4월에 시작해서 8월 말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달 말에 뭐 어느 정도 크게 뭐 중요한 윤곽은 이제 다 그려진 걸로 보이고요. 다음 주 초쯤에는 이 제출이 되겠군요. 이 네. 보고서가요. 예. 유의공간 사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으로 아카데미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연구 영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본 구상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6년부터 네. 이 재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민 사회 어떤 움직임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일단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32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네. 매입을 했고 이제는 향후 이제 이것을 어떻게 또 예산을 투입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강구하는 그 단계로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매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 이제 다시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또 향후에 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인수위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에 좀 추가되는 예산, 소요 예산은 좀 어느 정도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92억으로 잡고 있고요. 92억이요. 예. 유의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
시비 비용이 15%입니다. 그 시비 비용을 계산해 보면 32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네. 원주시는 32억 원으로 아카데미를 매입하면서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들은 이제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국도비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비용 60억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네.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 사업비 비용들을 뭐 마련해 가야겠죠. 그 정도의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또 사실 이러한 또 사업은 처음에 드는 초기 투자 예산보다도 그 이후에 드는 운영 경비 이게 또 이제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기본 구상, 활용방 기본 구상에서도 뭐 리모델링 비용하고 활용 비용에 대한 계략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평당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비용들을 우선 산출을 해보고 어떻게 마련해 갈 건지를 의논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카데미 극장을 경제성으로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립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빌리는데 돈을 내고 빌릴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공기관, 공공시설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지. 그걸 무조건 수익이 얼만큼 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건 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마디로 경제성만 따져 본다면은 이 건물 허물고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아카데미 극장 그 상영관이 있는 이 단관 극장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또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만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 건물도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간다. 뭐 크게 뭐 선택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상영관 공간이 사실 아카데미 극장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 용역을 맡아서 기본 구상을 하는 팀들도 그 고민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극장의 이번 활용 방안 토론회 하면서 백인 토론회, 시민 상상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됐던 것들이 새로운 공간을 원하면서도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영화라는 것들과 건축의 하드웨어가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존되면서도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뭐 제일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점이니까요. 그 기본 구상 통해서 공간별 활용도들을 구체화해가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수위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어떤 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호응. 이런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작년 서류만 좀 뒤져봐도 바로 알 수 있죠. 그 작년 원주시에서도 매입하기 위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1,000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보존을 원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43.5%. 부정 답변이 25.5%입니다. 네.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이 재생된다면 중앙동을 비롯한 원도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46.1%, 부정 답변이 21.8%입니다. 예.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거고 뭐 2016년부터 아카데미 극장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보고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면밀히 보시면 이 부분을 인정해야겠구나.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활용 방안, 물론 이제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을 밑그림으로 이제 안에 또 내용을 채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재생 사업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요 활용 좀 어떻게 좀 크게 우리가 그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 분들의 의견들은 영화와 영화관이라는 뭐 콘텐츠 하드웨어가 한 축이 있고요. 새로운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곳이라는 건 로컬 콘텐츠 또 실험, 시민 이런 것들이 주요한 키워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라는 건 이번 활용 방안에 좀 구체화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원광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네.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인수위에서 아주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건데 이게 그 추진위원회 또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선택지가 만약에 앞에 놓여진다면 네. 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인수위 보고서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카데미 극장의 이때까지 과정들과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피지는 못했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입장문들을 좀 잘 전달해드렸고 합리적이고 좀 균형 잡힌 판단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 보고서가 다음 주군요. 이달 네. 말까지 이제 제출될 것이고 사실 시에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윤곽은 이제 드러나겠군요. 네. 예, 추석 전후해서요. 네.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스크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자.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지영상 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동네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 차원에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진태 강원도정의 최대 현안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원주 일대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 유치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 그리고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은 그저께 도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을 점검했는데요. 핵심 전략 중에 첫 번째로 충분한 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면적을 330만 제곱미터, 즉 100만 평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원주 불온산단의 최대 가용 면적이 13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원주시는 원주 지역 내에 추가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복수의 산단 조성 후보지를 물색해 놓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유치된다면 이제 불운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면적이 치에서 이제 평으로 하죠.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불운산업단지는 그런 면적이 이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은 좀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운 3단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3단의 면적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기반 밑그림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이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정할 예정인데 얼마 전에 그 원희룡 장관이 구미인가요? 거기 가서 구미가 아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적합시다라고 이야기했다 논란도 되었었습니다만은 이 김진태 지사는 저희가 또 연결했더니 그건 해당 지역에 갔을 때 립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업 유치 이 강원도에서도 이제 발벗고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강원도와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과 육성 지원 보호를 위해서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원주 일대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이 발벗고 나섰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기업 유치도 핵심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강원도는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을 위해서 기업 유치도 병행하면서 수요를 입증한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 강원도는 400여 개의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 리스트에 올려두고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평택에 현재 삼성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3공장이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고 이제 4공장, 6공장이 2030년까지 계속해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 다른 지역에 또다시 반도체 공장을 지을 여력이 있을 것인지는 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그에 준하는 또 대기업 위치로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니까요.
향후 좀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추석 전에 강원도 차원에서 1,7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했어요.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의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선다는 것인데 이 특별 민생안전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네, 김진태 도지사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조정의 재정 운용 방침인 쓸 땐 쓰고 뺄 땐 빼자라는 기조 아래에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지원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추석 전에 조기 집행 등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년까지 강원도 예산 260억 원을 투입해서 총 2,67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에 도비 110억 원을 들여서 67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도 지원하게 되고요. 또 일반 소상공인들은 최대 1,000만 원, 취약계층은 2,000만 원, 그리고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소상공인 대출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까지 확대가 되고요. 또 보증 한도 역시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이 착한 가격 업소의 규모와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확대한다고 하는군요. 네, 현재 380개가량인 착한 가격 업소를 1,000개 규모로 더 늘리고요. 또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대출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이자 지원 대출 상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2,700억 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3,500억 원, 2026년까지는 5,000억 원 규모로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전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원 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은 기존의 173억 원에서 304억 원까지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민생 안정 또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아무튼 좀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혁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에 선 요즘에 원주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또 원주의 책방 문화와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북. 이제 책을 이제 또 강조한 것 같습니다만은 페스티벌 이름이 아주 아기자기합니다. 이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리마켓이 진행된다고요? 네, 매년 원주문화재단은 아트 프리마켓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달 아트 프리마켓에서는 동네 책방과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북 페스티벌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원주 아트 프리마켓은 2016년부터 진행된 종합 예술 행사인데요. 지역 소상공인들과 예술인 그리고 지역 공연팀의 무대가 함께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원주의 다양한 책방과 책들뿐만 아니라 작가 그리고 원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축제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은 소북소북 페스티벌입니다. 원주 동네 책방과 작가, 창작자들이 참여하는데요. 글을 쓰는 작가와 그림을 그리는 그림책 작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와 사진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창작자들이 강사로 다양한 예술 워크숍을 진행해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동안 진행됩니다. 9월 말에는 원주 독서대전 본행사에 지역 창작자들이 모여서 소북소북 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 문화재단 김옥민 주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생활예술, 전문예술 공연팀들의 공연 기회를 늘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아트 프리마켓을 통해서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 간의 만남 기회를 늘리고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가족들과 함께 여름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휴식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마켓만이 아니고요. 또 주말엔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고요? 네, 신림에서 활동하는 목공예 작가의 우드 카이빙 클래스와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초현실주의 드로잉 클래스를 비롯한 예술 워크숍이 진행되고요. 또 원주에선 보기 힘들었던 사진 찍기 좋은 이색 전시회도 진행됩니다. 시공간이 멈춘 것 같은 몽환적인 공간에서 휴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 곳이라는 전시가 있고요. 또 일몰의 멈춤이라는 체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시민들이 각자 원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동남아 해변으로 꾸며진 공간을 둘러볼 수 있고요. 또 DJ 믹싱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시민들이 만든 작품으로 상설 전시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주말에 있을 아트마켓과 북마켓을 앞두고 현재는 시민들의 작품으로 전시를 진행 중인데요. 시민들이 취미생활로 즐기는 원주 복합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예술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원도심 일대를 출사하며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강원 가명과 전통시장 모습을 멋스럽게 담아서 우리 일상에서 잊혀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유리공예와 식물로 꾸며진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꾸며놓은 것으로 시민들의 손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원주 곳곳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 사진이 일단 시민들이 찍은 사진이라는 하시는데 완성도가 있는 것 같고 또 골목의 흔한 풍경인데 사진으로 잘 담아내서 되게 멋진 작품이 된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아기자기한데 좀 작품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좀 교육을 듣고 제 작품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풍성한 볼거리 또 체험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원주 특색을 살린 또 프로그램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 이때 정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만 함께 또 느껴보셔도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오늘 함께한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